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지수가 2% 이상 급락하는 게 아닌 이상 크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랑 무관하게 일주일째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좁혀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폭을 어떤 식으로 좁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분석을 같이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당연히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추천주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항상 팍팍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코리아센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또 어제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코리아센터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맨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눌림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눌림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어차피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상 뭐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뭐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개인만 사면 안 돼요.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수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크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포인트적인 부분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하락 종목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지수랑 무관하게 일주일째 이런 형식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의 폭을 좀 좁혀놓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 개인들이 정말로 환장하고 좋아하는 세력 급등주를 짧게 여러분들이 치고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소수 집중해서 밀어붙이기 중인 메이저들이 선호하는 섹터 내에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소수가 집중을 해서 밀어붙이기 중인 메이저 선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리딩을 하는 사람이고 기회비용을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력 급등주를 짧게 치고 나오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인증을 보게 되면은 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에는 뭐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인증을 보면은, 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말에 빨리빨리 뛰어들어서 개인들이 좋아하던 세력 급등주 짧게 치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소수 집중해서 밀어붙이기 중인 메이저 선호 섹터를 골라서 엉덩이 딱 들러붙어 앉고 길게 뽑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태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력 급등주 짧게 치고 나오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보면은 뭐 태웅로직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력 급등주 짧게 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을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모아가는 거고, 아니면은 짧게 치고 나올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르게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보면은, 여기서도 뭐 태용 로직스 인증적인 부분을 보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짧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을 딱 보면은 단기권에서 좀 박스가 돌파가 나오는 이런 형식들, 여기서 단기 박스를 만들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 나가는 거, 요런 게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드렸던 뭐 MC넥스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차트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을 하다 보니까는 수익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같이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만큼의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가고, 아니면은 옆에서 막 누가 좋다고 했는데 사보니까 자꾸 바닥을 기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착순 딱 3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하는 초보자 모집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수익적인 부분 회비 그 이상을 보여드릴,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오세요. 뭐 1개월에 11만원 여러분들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내가 슈퍼리치를 잘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뭐 사람을 막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1개월에 뭐 11만원 내가 1개월 동안은 슈퍼리치가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2개월 동안은 빡세게 벌면은 회비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다 뽑아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세요.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뜯어내고 무슨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착순 딱 3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제가 오늘 좀 시장에서 배터리 기술 경쟁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기사적인 부분이 이렇게 났잖아요. 지금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SK온 전고체 로드맵 속속 공개, 상용화 박자,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좀 그거를 보시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쪽 포인트를 봐야 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쫓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대지열병 쪽, 테시스가 장중에 뭐 상한가를 치면서 뭐 이글벳이라든지 제일바이오 이런 것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뭐 셀레믹스도 오늘 같이 좀 엮이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셀레믹스는 어제 VIP 방에다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관련주들로 수급이 진행 중이지만 고점을 찍고 밀리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만의 리그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 그래서 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지열병이 과거부터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식상한 모멘텀 중에 하나기는 하고, 워낙에 이게 다 거의 잡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참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잡주는 사실 제가 뭐 선호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다른 것들 뭐 이글벳이라든지 체시스라든지 이런 거는 추천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고, 대지열병 쪽을 제외하고 보니까 시장에 그렇게까지 딱히 보이는,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없다. 그나마 조선주가 괜찮은데 해봐야 한국카본이나 뭐 1승 정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현대그룹 로봇 호재성 이슈도 있는데 지금 잡아서 딱히 먹을 만한 구간은 보이지는 않는다. 그나마 먹을 만한 구간이 단기성으로 봤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부분, 그게 뭐냐, 요런 거, 아이고 자, SP 시스템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 관련 로봇으로 묶이는 부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SP 시스템즈가 어떤 대기업의 로봇이랑 묶이는지, 현대 SP 시스템즈가 가면은 당연히 현대 무벡스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숨고르기로 조정이 나오는데 결국 지금 시장 하락은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밀려서 못 가지만 지수 리스크만 아니면은 갈만한 것들은 정말로 모아 가시는 거는 가능한 지금의 시장이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MC넥스, 그 다음에 뭐 나스미디어, 바텍, 삼성출판사, KH 바텍, 클래시스 이런 것들을 YG엔터 다 수익으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모아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고, 결국 지수가 돌면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쪽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고,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면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쪽도 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탄력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맞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태웅 로직스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뭐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좀 넓혀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큰 선을 넘어야 된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상 이슈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인도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빨리 끝나서 피해가 더 이상은 안 나오게 종결이 되는 게 좋지만,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증시의 연관성만 본다, 이제는 전쟁이 길어지든 말든 뭐 협상을 하든 말든 피해 규모가 크건 작든 미국, 유럽, 중국 이런 의미적인 국가들의 과감한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앞으로 이 이슈가 증시 자체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수 영향으로 기술주들이 싸그리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싸그리 반등.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지수가 밀릴 때 우리가 기술주들에 대해서 손절을 한 게 아니라 평단 관리를 하면서 평단 싸움을 하면서 지수가 올라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뭐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그래도 좀 냉정하게 보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당장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꾸역꾸역 정말로 야금야금 올려 나갔어요. 뭐 누가 보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듯이 뭐 앞걸음 나가는 것처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때 저점을 찍고 7월 4일 이후부터 정말로 꾸역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뭐 하락이 나온다, 한 템포를 쉬어간다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를 삼거나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우리가 또 뭐 하락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좀 그래요. 지금 뭐 코스피는 0.14%고 지금 코스닥은 0.27%고 최근에 그나마 어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뭐 이렇게 수요일도 좀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하락이라면 하락이기는 하지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빡세게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큰 폭으로 가져간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 변동성 자체를 좀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당분간은 테마주, 개별주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살아남은 잡주 랠리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아직까지는 뭐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 감사보고서 제출이 뭐 연기가 되고 하다 보면은 개파락으로 그냥 쭉 빼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추천 드리지 않았어요. 비덴트 제 추천 종목 아니에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라고 하면은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상한 표현으로는 나름의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일 업종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덜 간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래서 테마 흐름 잘 체크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시장이지 않나, 이런 스탠스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개별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현금. 이 현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도 저도 VIP 방에다가 종목을 팍 줄여놓고 현금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현금이 지금 시장에서 많다라고 해서 불편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시장 분위기 보고 미국 증시 보고 아침에 수급 보고 다시 사면 돼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왜 시장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빠질까, 왜 현금을 보유를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뭐 현금 보유를 하는 거를 겁먹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편하고 선택지를 넓히자고 현금을 보유를 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시장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지만, 개별 장세기 때문에 현금은 항상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 시장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우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나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의견이랑 부정적인 의견이 혼재를 하면서 등락을 반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긴축 정책에도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반면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는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택 판매가 6개월 연속 감소세가 나타났고, 경기 선행 지수도 5개월 연속 부진이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높아졌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제가 좀 포인트로 최근에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게 게임스탑, 그 다음에 AMC, 그 다음에 베스앤드 비욘드, 이런 일명 밈 주식들이 다시 급등락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는 국내 증시 우호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환율이 지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수급 동향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환전을 해서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 시장은 보합 이상, 그 다음에 수급이 나쁘면은 약보합 정도로 이 변동폭이 크지 않은 보합 전후가 거래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공존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의견이랑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혼재를 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장세 전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흔들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멘탈도 같이 흔들려 나가버리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뒤에 공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멘탈 관리도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또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좀 종목 추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가 서울 옥션, 요거를 23,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는 기다리면은 다시 반등 가능은 해요. 근데 무조건 좀 4에서 5% 단타성으로 드리는 거, 뭐 바닥권에 있는 이런 바닥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손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손절을 없이 그냥 묻어두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 단타성으로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에서 5% 손절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게 하락 조정을 받으면은 일시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하락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다리면은 뭐 다시 반등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에서 5%에서는 뭐 손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태웅 로직스 뭐 수익 실현을 한 부분이 있고, KG 케미칼도 우리가 27,500원 여기서 좀 보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크게 걱정이 되는 거는 없고,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23,500원 이하, 지금 보면은 뭐 23,250원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매랑 NFT 관련주, 여러분들 과거에 미술용품 막 NFT 해서 한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세계의 인수 계약 임박 소식이 있는데, 성장성이 높은 미술품 판매 사업을 강화를 하면서 명품이랑 좀 시너지 효과가 난다. 과거에 보면은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명품 선물 전에는 뭐 돈 많으신 분들이 미술품을 뭐 선물을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미술품이랑 명품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백화점 업계 미술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현대백화점 대구점 같은 경우에는 국제 대우 아트페어 퓨리브 인더 현대, 여기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롯데 아트페어 진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해서 지금 백화점 업계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뭐 서울 옥션이 신세계 인수 계약 임박 소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제 스타일이기는 해요. 여기서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갖다가 3번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크게 어제 상승적인 부분이 있고, 오늘 좀 눌러주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요렇게 3번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서 좀 지지를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굉장히
거래량 자체, 거래대금도 굉장히 짱짱하게 터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의 전략은 항상 그거 그대로 움직인다. 30 이하에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평단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70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수익을 실현을 한다. 요거는 대형주는 무조건 제가 보는 기준선이긴 한데, 최근에 카카오도 이게 뭐 이슈가 뭐 제재하는 것도 많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서 최근에 진행해오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부 지분 매각 추진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한 부분이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순금 불가로 좀 급락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어제도 뭐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은 오늘 또 급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요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자, 금융위 카톡 송금하기 가능하다 해명, 뭐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참 이게 뭐 기사를 뭐 이랬다 저랬다가 진짜 짜증나게 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뭐 그래도 뭐 해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코리아 센터도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게 보고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는 있어요. 코리아 센터가 다나와가 코리아 센터를 흡수 합병기로 하면서 좀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뭐 이번 합병으로 양사가 보유한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랑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 위치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갭상승으로 좀 떠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매우로 내려올 여지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매우로 내려왔을 때 그때는 제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존에 뭐 여기서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이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시너지적인 부분, 지금 이커머스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좀 연결하는 커머스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이라든지 쇼핑몰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 보완 관계로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뭐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좀 갭을 매우로 내려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우리도 뭐 차트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항상 갭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갭을 메우려고 하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고, 갭 하락이 나오면은 또 그 갭을 또 메우려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트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시장이 걱정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멘탈 관리라든지 수익적인 부분도 시원하게 잘 뽑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재밌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